안녕하세요. 무화과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수성은 수의 기운일까요? 화성은 화의 기운일까요? 수성은 수, 금성은 금, 화성은 화, 목성은 목, 토성은 토. 어쩐지 딱 들어맞는 느낌이죠? 사주나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5 행성과 오행을 1대1로 대응시키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5 행성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성,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평균 온도는 섭씨 167도, 낮에는 430도, 밤에는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행성입니다. 대기가 거의 없고 물도 없고 생명체는 당연히 없습니다. 수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죠. 이건 물의 별이 아니라 불타는 사막입니다. 화성, 화의 기운이라고요? 하지만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60도. 차가운 얼음과 먼지의 행성입니다. 대기는 이산화탄소, 붉은 먼지에 뒤덮여 있죠. 붉다고 해서 화라고 했을 뿐 실제 성질은 정반대입니다. 목성,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110도. 표면은 없고 전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행성이죠. 뿌리도 생명도 단단한 기반도 없습니다. 목이라면 떠오르는 생명의 기운. 여기엔 그 어떤 것도 뿌리도 내릴 수 없죠. 금성, 평균 온도는 무려 464도.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강력한 온실 효과 때문에 표면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금은 흔히 차갑고 단단한 금속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금성은 차갑긴커녕 수성보다도 뜨거운 불덩이입니다. 토성,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하죠. 하지만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140도. 역시 표면 없는 가스 행성입니다. 토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뿌리 내릴 흙은커녕 단단한 땅조차 없는 차가운 구체일 뿐이죠. 그리고 지구는 유일하게 수, 화, 목, 금, 토 모든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곳. 수성보다 더 물답고 화성보다 더 따뜻하며 금성보다 더 아름답고 토성보다 더 단단한 진짜 오행이 살아있는 곳. 바로 여기 지구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정말 이 5 행성과 오행을 1대1로 연결해도 되는 걸까요? 온도도, 성질도, 구성도 어느 것 하나 오행과 직접 맞닿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을까요? 그건 역사 때문입니다. 중국 후한시대 천문과 오행이 뒤섞인 오성 점성술이라는 체계가 생겼어요. 하늘에 보이는 5 행성을 오행에 대응시켜 하늘의 뜻을 해석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지구에서 본 감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지구 안에 살던 작은 개미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쟤는 붉어 보여, 화야. 쟤는 차가워 보이네, 수야. 이렇게 인간의 시선으로 감상하고 그걸 오행과 행성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감상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재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외우기 쉬웠고 사람들은 쉽게 납득했고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말했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는 돈다. 그 순간 천동설은 무너졌고 지동설의 시대가 열렸죠. 우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사유는 지동설의 시대에 살면서도 천동설적 사유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저 예전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감상문을 대입한 구조를 이제는 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운 이 공식 정말 진짜일까? 혹시 그저 하늘을 본 감상문은 아닐까? 오행은 정말 행성과 이어지는 걸까? 오행은 하늘이 내려준 것도 아니고 별의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의 흐름을 관찰하고 구조화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관점은 스스로 다시 질문하고 사유할 때 진짜로 살아납니다. 이제는 다시 묻고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우리를 흔든 지 5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